마음을 열어드려요. 혼자가 아니에요. 지금 시작합니다. 맘앤맘 톡톡. 엄마는 힘들어. 아빠도 힘들다. 그래도 사랑한다 아가야. 육아맘 힐링 토크쇼 맘앤맘 톡톡. 안녕하세요. 육아맘 힐링 토크쇼 시즌3 맘앤맘 톡톡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여러분 괴로운 가정의 달이 왔습니다. 5월이에요. 네, 어떠세요?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지금 저희 지금 모여 있는 3명이 다 보면 비실비실합니다 지금 벌써. 네, 지금 아직 소개를 안 해드렸는데, 자, 오늘도 네. 저희에게 유익한 이야기 함께 나눠주실 주식회사 오름동행의 심용현 대표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5월인데 어떠세요? 이제 부모님도 챙겨야 되고 아이들도 챙겨야 되고 선생님도 챙겨야 되고 그죠? 나도 챙겨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지내셨어요? 가정의 날이라서 저를 챙기보다는 가정을 가족들을 챙기려고 하는데 몸이 이제 조금 안 따라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비밀이에요. 아직 가정이 없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엄청 튼튼하고 건강하다라고 지금 소문내야 되는데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이 감기 몸살 누구도 숨길 수 없습니다. 네, 지금 저희 모여 있는 3명이 지금 숨기려고 노력하지만 다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야, 오늘 우리 서준맘님께서 이렇게 맛난 음료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이름이 되게 특이했어요. 나주 배숙환 맞나요? 아주 배숙환 차. 그죠? 아닌데요. 숙차. 여튼 나주배를 이렇게 익혀서 이렇게 만든 차다라는 뜻인데 진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지 못해서 좀 안타까운데 안에 배로 예쁜 꽃이 이렇게 둥둥 떠 있고요. 맛은 또 끝내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렇게 좀 몸이 허하고 할 때 따뜻한 차 마시면서 좀 기운을 북돋아서 또 저희들 사연 즐겁게 네. 소개해 보도록 하죠. 네, 여러분들도 그럼 차 한 잔 가지고 오시고요. 따뜻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서준맘께서 들고 오신 사연은 어떤 고민일까요? 네, 초등학교 4학년 딸을 둔 엄마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며칠 전 우연히 아이의 카카오톡을 보게 되었는데 한 남자친구와 나눈 대화에서 첫 키스 해봤냐? 는 내용이 있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직 너무 어린 나이인데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는 이성 친구와의 대화가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지만 정작 제 아이의 일로 마주하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아이를 혼내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제가 당황한 마음이 먼저여서 말을 꺼내기도 어려웠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가 이성과 건강하게 교류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며 자랐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다만 지금 이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이성에 대한 감정을 받아들이고 표현하도록 도와줘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에게 적절한 이성 교제란 어떤 모습일까요? 부모로서 어떤 태도와 말이 아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나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딸아이의 마음도 지켜주고 엄마로서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싶은데 참 어렵네요. 네, 어려울 것 같아요. 요즘은 아이들 성장이 빨라서 4학년이면 조금 이제 그렇죠. 성적으로도 좀 이렇게 성숙하고 있는 나이일 거고 호기심도 되게 많은 나이일 것 같은데 이 대화가 남자친구에게서 톡이 왔다는 게 이 지금 상대편 남자친구도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저도 이 사연 받았을 때 저 너무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진짜로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을까 조금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렵기 때문에 빨리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대표님 이야기해 주세요. 이 사연을 봤을 때는 저는 조금 당연한 수순을 아이가 잘 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원래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이렇게 성발달이 조금 진행이 더 많이 돼 버려요. 그래서 성발달 같은 경우는 성을 먼저 성 정체성을 이해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성 안정성, 성이 변하지 않는다. 나는 남자인데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항상성, 남자는 남자의 이런 역할들이 있고 이런 차이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성 역할로 이제 발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여자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남자 친구들보다 좀 더 빠르게 발달을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 더 빠르게 이게 와닿을 수 있는데 이제 성 발달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또 너무 많이 있어요. 부모님들도 그렇고 뭐 형제 자매가 있으면 형제 자매 관계도 성 발달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친구들 또래 아니면 선생님들 그리고 교육도 받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미디어 매체, 그죠? 대중 매체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이들이 쉽게 TV를 틀었을 때 지금은 뭐 키스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이제 이런 거를 잘 모를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TV에서 이제 그런 모습들과 사랑하면은 이런 거를 한다는 그런 것들이 너무 요즘은 자극적으로 많이 이렇게 많은 자극들을 쉽게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조금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 뭐 이런 환경이라고 이거를 성 발달을 나는 잠시 쉬었다 갈래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가 올바른 뭐 이성 교제나 성에 대한 정체성 그리고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저는 도와주는 게 조금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면 우연히 카카오톡을 보게 되면서 이렇게 알게 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아이 입장에서 엄마가 너의 카톡을 봤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아이는 엄마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려요. 믿을 수 없는 사람, 감시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넌지시 돌려서 뭐 친구들하고는 뭐 어때? 남자친구 있어? 여자친구 있어? 누구는 뭐 애인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돌려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하는 게 조금 좋을 것 같고 그런 행동이나 그런 감정을 존중을 먼저 해주되 그 감정에 대한 책임 또 꼭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좋아하는 감정은 좋은 건데 나도 나를 좋아해야 된다는 거 그런 자존감이 있어야지 나를 보호하면서 이제 상대에 대한 좋은 감정을 이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좋아하는 감정 상대와 다른 사람과 좋아하는 감정을 교류하는 방법을 조금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기 싫은 거를 상대방이 하려고 계속 강요를 하는 거는 서로 이거는 좋은 감정이 아닌 것 같다. 너를 존중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 그리고 상대방을 위해서 너가 해주는 것도 너가 이제 많이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는 가능한데 너가 싫은 거를 억지로 하는 거는 서로 좋은 게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마음을 주고받는 방법을 많이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이런 거를 뭐 상황극을 해본다 하든지 아니면 제일 좋은 게 모델링이죠. 엄마 아빠가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그런 모습들을 잘 보여주시면 아이도 충분히 그런 상대 이제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더 이쁘게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좀 중요한 게 거절하는 방법을 명확하고 싫은 건 끝까지 싫은 걸로 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안 되는 거네요.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엄마 입장에서는 진짜 우연히 보게 된 거라서 맞아요. 우연히 보았다고 그래. 그냥 진짜 이렇게 지나가다가 해서 보게 된 거일 수도 있는데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우리 엄마 나 감시하고 있는가 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이 아이에게는 지금 스트레스로 뭔가 고민이 되는 부분인 걸로 제가 볼 때는 느껴지는데 이 부분을 숨기고 싶을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이거를 우연찮게건 일부러건 봤다는 거에서 아이는 우리 엄마 나 감시하네 내 못 믿네 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근데 이걸 본 이후로 엄마는 그 그쵸. 다음에 또 어떤 대화들이 이루어질까
더 궁금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아이의 이성관계와 아이의 성발달에 지금 우리가 관여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아이의 입장에서 조금 더 접근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물론 우연찮게 봤지만 이거를 내가 우연히 봤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요새 친구들하고는 뭐 남친구도 만나고 여친구도 만나고 해 뭐 누구 딸은 그거 한다 뭐 남친구도 있다 하던데 이런 식으로 돌려서 이제 엄마와 관계에서 더 엄마를 믿고 나의 속 이야기 그리고 나의 뭐 지금 사회생활 인간 관계들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터놓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줘야지 앞으로 어떤 고민이 있던지 나와 상의를 하려고 하지 그게 아니고 의심받고 혼나고 이렇게 계속 정서적으로 주눅드는 상황을 제공받으면 아이 입장에서는 저는 말 안 할 것 같거든요. 아, 진짜 문제네. 그 진짜 아까 매체는 더더군다나 이게 뭐 미디어는 더 그렇겠지만 뭐 요즘 드라마 인기 많은 드라마에서도 남녀 주인공이거나 뭐 조연이든지 깊은 이렇게 키스를 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저희 딸은 그걸 같이 보고 있다가 분명 아이들이 자는 시간도 아니고 가족 드라마예요. 근데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럼 저희 딸은 갑자기 그걸 보면 저에게 막 뛰어와요. 달려와서 저 볼에다가 뽀뽀를 막 하고 가요. 그래서 아 진짜 왜 이래 하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는 하긴 하는데 좀 귀엽더라고요. 등치 큰 아이가 그렇게 하니까 귀여운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많이 보여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아까 부모님 모델이 되어줘야 돼. 아 부모님이 아이 앞에서 뽀뽀를 많이 해줘야 되나? 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아니 그것도 맞죠. 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표현 방법이에요. 뽀뽀를 한다는 거는 내가 이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싫은데 뽀뽀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쵸. 표현 방법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표현을 받았을 때 또 주고받는 이런 어떤 답변, 대화, 어떻게 말을 해주고 그리고 나도 똑같이 다른 뭐 껴안아 준다든지 이런 스킨십으로 이렇게 주고받는 것들을 계속 아이가 이해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줘야죠. 엄마는 네가 너무 이뻐가지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뽀뽀를 이렇게 해준 거야. 그렇게 해주는 게 서로 그래서 엄마한테 좋아서 뽀뽀한 거지. 엄마도 너무 좋아가지고 한 번 더 해야겠다.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 이렇게 서로 좋으면은 이렇게 뭐 서로 안아줄 수도 있고 뽀뽀를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싫은 거를 억지로 하면 안 돼. 상대방 엄마가 지금 싫은 거를 너가 지금 엄마가 너무 사랑스럽고 좋다고 해서 억지로 하면은 그거는 서로 사랑이 아니야.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는 게 사랑인데 나만 좋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사랑이 아닌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게 이제 쉽게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쉽게 알려주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 대화 자체에 엄마가 너무 큰 무게를 두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물론 이런 상황이 되면 저라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우리 애가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 우리 애가 이 친구랑 어디까지 이야기했을까? 이런 고민은 분명히 생기실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어떤 이성적인 대화가 아니더라도 우리 어릴 때에 비한다면 요즘 아이들의 대화의 어떤 단어의 선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른들인 우리가 봤을 때 좀 단어가 너무 강렬하지 않아?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하필 여기서 또 이제 이성 교제, 또 이성 친구한테 첫 키스 해봤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에 딸 가진 엄마로서 더 그러면 얘들이 평소에 이런 이야기를 맞아요. 동성애 친구하고 이런 얘기를 나눠도 엄마는 좀 당황했을 것 같은데 특히나 이성애 친구가 질문을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정말 이제 약간 세상이 변화하면서 아이들이 우리 어릴 때랑은 다르다는 거죠. 모든 것에 대해서 좀 접하는 시기가 빨라지다 보니까 이런 대화들 사실 저희는 이런 대화 초등학교 때 하지 않았잖아요. 안 했죠. 초등학교 때고. 네, 그런데 우리가 초등학교 하지 나오셨어요? 저 않았던 국민학교 나와가지고. 우리가 초등학교 때 하지 않았던 내가 봤을 때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것 같은 이런 대화를 내 초등학교 딸이 했다는 게 엄마는 우리 아이 너무 좀 빨리 앞서가고 있지 않을까? 성숙했다. 이런 생각 때문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나 좀 호기심을 가진다는 거, 그리고 이야기를 해본다라는 것이 또 성장이 가고 있는 과정이니까, 그 16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주제이기 때문에 너무 무겁게 다가가는 것보다는 조금 편안하게 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거는 중요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거든요. 뭐 이렇게 책에는 키스를 하면 막 종이 울리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지만 종은 울리지 않았다라는 뭐 그런 얘기를 해준다든지. 티로 키우신 거 아니에요? 아 저희 딸은 그래요. 티예요. 티로 아, 그런데 티인데. 이런 방식이 굉장히 또 재밌을 때도 있어요. 네. 너무 심각하게 이렇게 다가가는 것보다 엄마가 유머러스하게. 저희는 약간 시트콤 가족처럼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실 저희 딸이 그 동급생들보다 한 살이 어리거든요. 어린데도 참 너무 웃겼던 게 DM으로 고민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을 해주려고 자기 딴에 또 조언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엄마를 닮아가고 아니 있네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냥 그 친구는 좀 이렇게 좀 표현을 모질인가 보다. 왜 나이 어린 너한테 자기보다 어린 너한테 이런 고민을 얘기를 하느냐. 학교에 좋은 상담 선생님도 계시고 좀 내용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선생님도 계시고 주변에 좋은 선생님들 또 상담 선생님 아니더라도 계시니까 친구에게 네가 이렇쿵 저렇쿵 얘기해 주려고 하지 말고 그런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좀 받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딸도 그러고 보니 그렇네. 자기가 인정하는 거야. 자기는 전문가가 아니고 나이가 어리고 이제 경험치가 많지 않다라는 거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섣불리 얘기를 해주지 말라고 얘기는 하는데 저희 딸도 저를 닮아서 맞습니다. 오지라퍼입니다. 그렇지만 T입니다. 근데 저는 그 네. 생각 들었어요. 저희가 특히나 어떤 성교육적인 문제, 이성과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도 어른도 호기심도 많고 민감하다 보니까 사실 요즘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이제 뭐 친구의 몸에 함부로 손을 대지 않아요. 맞아요. 뭐 싫어요라고 놀리지 않아요. 뭐 표현을. 이런 식의 그 생활 수칙 같은 거 교육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교육이 너무 좋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조금 편안하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 그 최근에 한번 저희 아이가 학교 그 교실에서 선생님이 이게 중간에 쉬는 시간 잠깐 자리 비우셨다가 들어오니까 약간 실갱이가 있었대요. 근데 여학생 한 명이 서준이가 제 엉덩이 만졌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저희 서준이는 자기 의사 표현이 아직까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 서준아 너 엉덩이 만졌어? 네. 서준아 너 엉덩이 안 만졌어? 네. 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윤리적으로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자기 표현이 명확하지 못하다 보니 약간 가해자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근데 저 선생님이 너무 현명하시다 생각했던 게 그 친구한테 그 만지는 모습 이런 제스처 같은 걸 취하신 거예요. 서준이가 이렇게 만졌니? 아니면 뭐 스쳐 지나가는 행동을 하시면서 이렇게 만졌니? 근데 그 친구가 약간 스쳐 지나가면서 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교실에서 지나가다가 부딪힐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시고 뭐 그 에피소드가 그런 식으로 약간 마무리되면서 저한테 이제 전달을 해주시는데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이 아이들에게 이 부분을 예민하게 접근하고 이 부분을 꼭 알려줘야지라는 생각에 접근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나가면서 스쳐 지나가는 것들, 그리고 뭐 지나가다가 친구들끼리 손을 부딪히는 것들 이런 것까지도 약간 그 규율에 어긋나는 행동이 되어버리게 너무 강화를 하고 있는 거는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좀 했거든요. 뭐 이렇게 아이들이 일어나는 이벤트들을 그냥 간과해서도 안 되겠지만 침소봉대하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작은 일인데 크게 만드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데 오늘 아침에 그 뉴스에서 그걸 봤어요. 어떤 친구가 선생님에게 폭력을 가하는 장면을 이렇게 찍은 영상이 뉴스에 나오는데 댓글들이 하나같이 저 아이는 감옥에 보내야 된다. 저 아이 부모가 안 봐도 뻔하다. 그다음에 뭐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다. 뭐 이러면서 부모의 잘못을 꾸짖는 내용이 거의 다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왜 저 사람들은 이렇게밖에 생각 못할까? 우리의 책임이라는 생각은 왜 못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마음이 안 좋았는데 그렇게 인식을 하나씩 개선해 가는 것도 저희가 해야 할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고민을 주신 어머님은 저희가 드리는 말씀이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육아 힐링 프로그램 맘앤맘 톡톡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RADIO 중간 대시 DOSIRAK 골뱅이 네이버닷컴 말머리에 맘앤맘 톡톡이라고 가로해서 이렇게 사연을 주시면 저희가 그 사연 이렇게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셨어요? 오늘 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또 이야기를 함께 풀어나가다 보니까 역시 우리 이야기 속에 또 답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좋았습니다. 네. 저는 마지막으로 그냥 한마디만 더 이렇게 조금 추가를 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성발달이건 어떤 발달이건 지금 아이가 발달하는 거에 이제 부모가 개입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느끼고 아이가 어떻게 판단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를 우리가 가르쳐주는 우리는 어른이니까 가르쳐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내가 불안해지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너무 내가 불안하게 받아들여지니까 너무 이런 알려주는 것보다 고민에 더 빠져버리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진짜 빠르게 변하는데 우리가 인간인 거는 지금 수십만 년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이가 변하지 않은 우리 아이가 이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알려주는 방법을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전해봅니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제까지 서준맘 아름맘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